어둠 속 눈을 뜨니 밝은 빛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실루엣이 이리저리 번쩍이는 것 같습니다. 눈이 빛에 익숙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병원에 있군요. 하얀 보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의사들이 여러분 주위에 서 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라고 그들 중 한 명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하시는군요. 머리를 긁는데 이상한 긁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바닥을 보니 손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의 온몸이 유리로 덮여 있다고요. 의사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군요. 침대에서 일어나니 바닥 전체에 두꺼운 솜털이 깔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딱딱한 바닥 때문에 피부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움직이는 게 좀 힘들겠군요. 스스로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체에 닿으면 몸에 긁힌 자국이 생기고 타버립니다. 의사들이 식사로 으깬 감자를 주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저 무슨 일인지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방독면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분이 모래, 화재, 방사능으로 실험을 하던 매립지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실험장에 들어가니 몸이 달라졌어요.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은 방독면을 쓰고 있고 보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접촉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특별한 기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여러분을 연구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의사가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낼 수 있도록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모두 괜찮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과학자들은 유리가 여러분의 신체 세포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그잔이 발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피부가 갈라지겠죠? 하지만 몇 시간 후 갈라진 틈은 사라지고 발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장기, 뼈, 연 조직은 정상이에요. 피부만 유리의 특성을 얻게 되었죠. 유리 피부를 마음대로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죠. 무섭게 생겼네요. 여러분은 지속적인 의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거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요. 어디에도 창문이 없어서 여러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물들은 인공식물이며 매일 밤 여러분의 방은 자석 자물쇠로 잠깁니다. 여러분은 피부 조각이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들것에 싣고 묶은 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덜 부서지게 만드는 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믿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을 어두운 방으로 데려왔어요. 의사는 수술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커다란 난로가 보입니다.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난로로 밀어넣을 거예요. 그들에게 당장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과학자들이 여러분을 주철실에 가뒀어요.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주위에선 불꽃이 튀고 있어요. 눈을 감아보세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불이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분 후 불길이 사라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벽으로부터 몸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연구원들은 여러분을 오븐에서 꺼냈어요. 의사에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자 의사는 직접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육에 힘을 주자 끈이 쉽게 찢어졌습니다. 바닥에 서자 몸에서 놀라운 힘이 느껴집니다. 의사가 말하길 이제 여러분의 피부는 강화 유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나 금속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죠. 하루 종일 업그레이드한 피부를 테스트해봤어요. 벽을 쉽게 부수고 어떠한 손상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불, 화살, 망치 등 어떤 것도 피부를 부술 수 없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 의사들은 여러분을 따라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경보가 울렸어요. 이들은 문을 닫는 것도 잊고 소동의 근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침대에서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빨간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네요. 사방에서 시끄러운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방독면을 쓴 몇몇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 가서 숨었어요. 여러분은 지나쳐갔어요. 이제 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험실인 것 같아요. 앰플, 도구 등 다양한 과학용품이 도처에 널려있네요. 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엑스레이 사진들도 붙어 있습니다. 작은 손정 등을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있는 서류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여러분의 사진이 들어있네요. 파일을 훑어보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글자 대신 페이지에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미지의 언어 같아요. 누군가 뒤에서 여러분을 붙잡았어요. 어린 소녀입니다.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네요. 소녀의 눈물이 손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소녀를 데리고 갔어요. 소녀는 모퉁이 뒤로 사라지기 전 여기서 도망쳐!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을 보고 여기가 어디죠?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방으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의 손이에요. 손에서 휘발유 냄새가 납니다. 그 소녀의 눈물임에 틀림없어요. 소녀가 연료를 눈에서 흘리고 있었던 건가요? 방으로 가서 자고 이 끔찍한 곳에서 내일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보자 반사된 모습이 보입니다. 피부가 거울로 변했어요. 잘 됐네요. 또 하나의 초능력이 생겼군요. 여러분은 손전등을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 자석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카드를 찾았어요. 아까 그 소녀가 주머니에 넣어둔 게 분명해요. 아마 의사들한테서 훔쳤을 거예요. 이제 그 소녀를 찾아서 구해줘야 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고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했어요. 의사들이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은 손을 씻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생각이 하나 났어요. 거울 기능을 켜고 싱크대 옆에 서자 욕실 거울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방독면을 쓴 의사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알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의 얼굴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잠시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도 밖으로 나와 복도를 달려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네요. 다시 피부로 거울로 바꾸고 모퉁이를 돌아 숨었습니다.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여러분 앞을 지나쳐갔어요. 이제는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긴 복도를 달리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 보입니다. 망설임 없이 벽을 뚫고 들어갔어요. 여긴 본당이군요. 이곳엔 사람들을 가둬둔 폐쇄실이 많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누군가가 내화실 안을 걷고 있군요. 다른 문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하나 보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머리카락 대신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상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처에 있군요. 여러분은 자석 카드를 사용하여 모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아직 모르는 거야? 라고 눈 대신 등불을 가진 할머니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 방들 중 하나에서 자석 카드를 준 소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했지만 그저 여러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에요. 그 순간 경보가 다시 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뛰쳐나가자 길고 어두운 다른 복도가 나왔어요. 문을 닫고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어둡네요. 손전등을 켜고 빛이 몸쪽으로 향하게 비쳤어요. 그러자 마치 강력한 야간 램프처럼 복도 전체에 빛을 반사하고 비췄어요. 더 걸어가자 다른 빛이 하나 더 보입니다. 창문이에요. 드디어 여러분은 최대한의 속도로 달립니다. 자유를 줄 작은 창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추격자들이 문을 부수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소리질러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탈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바깥 세상의 빛은 더 밝아집니다. 유리를 깨려고 주먹을 줍니다. 아직 몇 발자국 더 남았어요. 그러다 몸이 멈췄어요. 여러분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에 보이는 장면은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소행성대가 보이고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보라색 행성에 불빛과 우주정거장의 밝은 탐조등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이 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거대한 우주선 안에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은하계의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명체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지구로부터 데려와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큰 충격을 받아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어둠 속입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군요. 흰색 보호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보이네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몸은 좀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몸이 유리로 덮여 있어요. 여기는 어디죠? 여러분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거대한 우주선 안에 있어요. 밝은 섬광이 눈부십니다. 눈을 뜨자 보호복과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변에는 이상한 과학기기들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마스크를 쓴 과학자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때 또 다른 한 명이 기억 처리라는 레이블이 붙은 스캐너를 숨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봐요, 이건 뭐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팔다리가 테이블에 묶여있고 머리는 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스카이. 놔줘요. 진정해요. 다 괜찮아요. 어제 크게 문제를 일으켰죠. 동료들, 왜 이렇게 묶어놨죠? 괴물이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은 여러분을 풀어줬고 하얀 옷을 입은 남자는 계속 활짝 웃으며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전 머빌 박사입니다. 안전은 제가 장담해요. 당신은 어떤 끔찍한 실험에 연루됐고 우리가 당신을 구했어요. 제 몸에 있는 유리는 뭐죠? 제 피부는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물론이죠. 오늘 제 동료들이 당신을 위해 특효약을 만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저녁 때쯤이면 예전 모습을 되찾을 겁니다. 그럼 내일 집에 가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제 동료들이 방으로 안내해드릴 겁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휴, 드디어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군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진 않아요. 머빌 박사의 시계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나중에 봐요, 스카이. 복도를 따라 방으로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집 생각을 하고 이 친절한 과학자들이 곧 어떻게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 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염려하실 거예요. 며칠 동안 집을 비웠으니까요. 갑자기 천장에서 환기구 커버가 마스크를 쓴 과학자 중 한 명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낯선 두 사람, 한 남자와 한 소녀가 환기구에서 뛰어내립니다. 남자가 여러분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의 손바닥 옆에 보라색 공이 나타납니다. 무슨 에너지 덩어리처럼 보여요. 남자가 이 공을 쏘아 올리자 여러분을 관통합니다. 등 뒤에서 광전음이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자 과학자들의 눈에서 불꽃을 튀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무작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부서져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알고 보니 친절한 과학자들은 로봇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안 돼요. 이봐요. 날 집에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먹을 불끈 쥐고 낯선 사람들을 향해 휘두릅니다. 너희들 뭐야? 뭘 원하는 거야? 말만 해, 클레어. 내가 없애버릴게. 덩치 큰 남자는 무서워 보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정해, 밥. 스카이, 잘 들어. 저 사람들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유리 피부를 없애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나 기억 못해? 아니, 아는 사이야? 너희들은 위험해 보여.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만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휘발유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매우 낯익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날 믿어. 우리가 다 보여줄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클레어가 여러분을 문으로 안내해요. 그녀의 눈물이 자물쇠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까딱하자 불이 붙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의자에 올라가자 회의실이 보입니다. 저길 봐.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조용히 해. 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빌 박사예요. 과학자들과 여러분을 보살피던 의사들이 원탁에 모여 있습니다. 탁자 윗자리에는 머빌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실험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마침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몇몇 과학자들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와서 머빌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다들 제정신이야? 찾아내! 당장! 도망가게 놔두면 안 돼! 이 친절해 보였던 의사는 그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했던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은 그저 실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밥, 도와줘. 빨리. 밥은 손바닥으로 여러분의 이마를 만집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눈앞에서 기억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정거장 창문에서 바라본 광경이 기억나요. 클레어, 그리고 여러분도 강제로 여기 갇혀 있었다는 것도 기억납니다. 이제 기억나. 클레어. 스카이, 지구로 빨리 돌아가야 해. 아버지가 머빌 박사를 막을 방법을 찾으실 거야. 승선 지점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 우주선을 훔쳐서 지구로 날아가면 돼. 하지만 먼저 여기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구해야 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순 없어. 스카이, 그들에겐 수천 대의 로봇이 있지만 우리는 3명뿐이야. 그건 어려울 거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봐. 밥은 방금 놀라운 전자기공으로 로봇들을 멈추게 했어. 넌 자물쇠를 쉽게 태워버렸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새로운 초능력으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맞아, 스카이. 우린 이제 다른 사람들이야. 클레어, 제어실에 침입해서 감방을 열 수 있어? 밥과 내가 모두를 풀어주고 우주선에서 만나자. 알았어. 이제 탈출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자마자 수십 개의 로봇을 만납니다. 총을 겨누고 있어요. 잡히고 말았습니다. 순진한 10대 몇 명이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오히려 잘 됐어. 지금 바로 실험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겠어.
여자애부터 시작하지. 로봇들이 거대한 레이저 장치를 실험실로 가져와서 클레어를 겨누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정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여러분은 화가 나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피부는 온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잘 보는 게 좋을 거야, 스카이. 너 때문에 얘가 고통받게 됐어. 네 방에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했잖아. 화가 났어요. 파란 균열이 피부에 나타납니다. 끈을 끊어버렸지만 로봇들은 여러분을 꽉 잡습니다. 머빌 박사가 레이저 대포를 켰습니다. 레이저가 윙윙거리기 시작합니다. 몇 초 후면 클레어가 다칠 거예요. 이 순진한 10대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겠어. 눈을 감고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어머니가 거기 서서 여러분을 받아줍니다. 어머니가 여러분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넌 내 영웅이야, 스카이. 항상 그럴 거야. 눈을 뜹니다. 심장이 훨씬 더 빨리 뛰고 여러분은 솟아오른 힘으로 로봇들을 밀쳐냅니다. 레이저로 다치긴 하지만 깨진 자리는 금방 회복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른팔이 무언가 더 단단한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어디서 이렇게 밝은 빛이 나는 거죠? 팔이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있나요? 그래요! 로봇들이 다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타격에 로봇은 산산조각냅니다. 화가 날수록 온몸이 더 굳어지고 다이아몬드 조각이 몸을 덮어요. 스카이, 멈춰. 진정해. 아니면 온몸이 다이아몬드로 변할 거야. 그건 머빌이 원하는 거야. 클레어 말이 맞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질수록 몸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머빌 박사는 황급히 출구로 향합니다. 그를 뒤쫓지만 그는 무거운 문 뒤로 사라집니다. 친구들을 풀어줍니다. 로봇들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구해. 내가 통제센터로 가서 감방을 열어볼게. 그럼 승선 지점에서 만나. 클레어, 조심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날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떡해.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뛰어가며 휘발유 방울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고 1초 후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클레어 뒤에 흔적이 남습니다. 이제 클레어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스카이, 서둘러! 여러분은 밥과 함께 수십 개의 로봇을 물리치고 감방으로 향합니다. 밥, 너무 많아. 만져봐. 정말?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손으로 보라색 에너지 덩어리를 만집니다. 그 공은 손을 통과해서 여러 개의 공으로 나뉘고 밥은 공을 로봇들에게 바로 보내서 작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우와, 대단해. 맞아, 진짜 슈퍼히어로 같아. 한편 클레어는 통제센터로 달려갑니다. 두 로봇이 길을 막아요. 로봇들이 그녀를 잡지만 클레어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로봇들의 눈도 밝아지다가 멈춥니다. 갑자기 로봇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클레어는 그들을 지나쳐 달아납니다. 필요한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에 모든 감방 열림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밥은 복도에서 감방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감방 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한쪽 눈 대신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야 해요. 내 개야. 도치, 이리 와. 여러분, 절 따라오세요.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복도에서 로봇 몇 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치, 공격! 이 고물들을 처리해! 고개를 돌리자 개가 뒤로 물러서더니 로봇을 향해 뛰어들면서 고슴도치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봇들을 꼬리로 밀어내고 쓰러뜨립니다. 여러분은 개를 껴안고 웃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너한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야겠어. 여러분은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우주선으로 통하는 거대한 문에 다가갑니다. 우리가 해냈어. 멋진 팀이야. 잠깐, 클레어는 어디 있어? 잡힌 거 아닐까? 서둘러야 해, 스카이. 클레어를 두고 갈 순 없어. 갑자기 끔찍한 소리가 귀를 찌릅니다. 머리가 아프고 몸을 비틀기 시작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순간 머빌 박사가 커다란 방출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스카이. 내가 남긴 화재 흔적을 따라왔어. 모두들 자신이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하겠지? 내 최신 발명품은 어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계속 싸운다면 너희 모두 곧 죽게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문을 열고 모두를 보내주는 대신 스카이는 나랑 남는 거야. 스카이, 그건 안 돼. 문을 폭파시키면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야.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항복한다면 다시는 집에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테니 그걸 꺼요. 여러분은 머빌 박사에 가야만 합니다. 이제 넌 지금 있었던 모든 일을 잊게 될 거야. 내가 널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도와줄 다이아몬드로 바꿀 거니까. 머빌 박사가 몇몇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순간 복도 전체가 밝은 불빛으로 번쩍입니다. 광선이 여러분의 다이아몬드 팔 안에서 굴절되어 다시 튀어나와 머빌 박사에게 비춥니다. 머빌 박사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는 친절한 얼굴의 평범한 남자가 됐어요. 모두들 여기 무슨 일이죠? 믿을 수 없어요. 이제 그가 기억을 잃었어요. 스카이, 지금이 기회야. 이 문을 어떻게 열지? 갑자기 할머니가 앞으로 나섭니다. 할머니 눈에서 나오는 불빛은 점점 더 집중됩니다. 문을 쳐다보고 있어요. 빛이 닿는 부분에 다른 쪽으로 향하는 통로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팀원들과 함께 문을 통과합니다. 빛이 꺼집니다. 등 뒤로 통로가 닫힙니다. 이제 아무것도 집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준 모든 걸 기억해야 해. 여러분은 어두운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자유예요. 밥과 클레어가 옆에 있습니다. 도치도 여러분 발치에 앉아 있어요. 모두들 우리 슈퍼 할머니 활약을 봤지? 어떻게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했지? 할머니가 윙크를 합니다. 모두들 웃습니다. 스카이 선장이 우리 목숨을 구했어. 미안해, 난 겁쟁이였어.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야. 잠깐, 그런데 선장이라고? 당연하지, 선장. 모두들 이의 없지? 모든 승무원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넌 나의 영웅이야. 내가 널 거기 남겨두고 떠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여러분은 클레어에게 몸을 숙여 그녀의 볼에 키스합니다. 손이 갑자기 다이아몬드에서 유리로 되돌아갑니다. 알다시피 무엇보다도 내 피부를 되찾고 싶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지? 뛰어난 과학자 친구가 있어. 우리가 돌아가면 분명히 도와줄 거야. 혹시 로봇은 아니겠지? 누가 여기로 전화를 하는 거지? 아빠? 물론 우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뿐이지. 아들, 괜찮아? 여러분은 제복을 입은 군장교들이 아버지 뒤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집에 가고 있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니 반갑구나. 하지만 지구로 돌아오면 안 돼. 통화가 끊어집니다. 당황해서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잠깐만요. 왜요? 갑자기 여러분은 우주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밥, 좌표를 확인해. 지구에 접근하는 신호가 보여? 응, 절반 정도 왔어. 하지만 돌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난 명령을 따르는 걸 잘 못해. 곧 파란 하늘을 보게 될 거야. 최고 속도로 전진! 블랙홀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자. 스카이! 유성이야!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방패막 작동! 좋아! 궤도에 따르면 우리를 향해서 시속 9만 킬로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있어. 밥, 모든 동력을 엔진으로 집중시켜. 모두들 잘 잡아. 많이 흔들릴 거야. 방패막이 70%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스카이. 모든 방패막 에너지를 레이저로 전송해. 확실해? 그러면 보호막이 모두 사라져. 시간이 없어. 알았어. 비켜. 우린 집으로 돌아가야 해. 예! 밥, 하이파이브. 스카이, 저길 봐. 이런, 블랙홀은 안 돼. 아직도 파워가 남아있어? 모두 다 떨어졌어. 중력장이 우리를 블랙홀 안으로 당기기까지 5분의 시간이 있어. 어떻게 하지, 선장? 주목해. 존, 전원 공급 장치를 빨리 꺼. 밥, 에너지를 충전해. 클레어, 점화 준비를 해. 제발 좀 움직여라. 셋, 둘, 하나, 출발! 엔진이 켜졌어. 왜 우주선이 안 움직이지? 너무 늦었어. 우린 이미 사상의 지평선을 지났어. 귀환 불능 지점. 중력을 이기기에는 엔진 힘이 너무 약해.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혹시 내가 산산조각 나거든. 그런 일은 없어. 내가 있잖아. 꼭 잡아. 스카이!
모두들 괜찮아? 할머니, 불빛을 비춰주세요. 별로 무섭지 않네. 여기에서 미래로 날아갈 수 있을 거야. 봐, 전체 우주의 빛이 좁아지고 있어. 할머니, 빛을 저쪽으로 비춰주세요. 그리고 텔레포트를 켜주세요. 벌써 블랙홀의 중심에 있어. 텔레포트는 효과가 없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모르겠어. 여기에 와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누군가 우리 무선에 답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스카이, 여기서 시간은 다르게 흘러. 이곳에서의 1초는 하루, 아니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지구에는 수년이 흘렀을 수도 있어. 저게 뭐지? 꼭 잡아. 좋았어. 얘들아, 지구야. 집에 왔어. 클레어, 밥, 할머니, 존, 어디 있어? 도움을 청하러 갔을 거야. 도치야, 블랙홀을 통과했으니까 미래로 온 게 분명해. 안녕하세요. 지금이 몇 년도죠? 2250년. 뭐라고요? 도치야, 우리 정말 멀리 왔어. 밥이 좋아하겠어. 죄송하지만 먹을 것 좀 있나요? 바나나랑 유칼립투스 잎이 있는데. 뭐라고요? 잎을 먹는다고요? 그래요. 아주 영양분이 많아요. 믿을게요. 혹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못 보셨나요? 소녀랑 덩치 큰 남자를 봤어요. 폭포로 갔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클레어, 밥, 얘들아! 할머니의 텔레포트가 작동했어. 얘들아, 2250년이야. 믿어지니? 적어도 지구에 왔어. 조용히 해, 도치야. 괜찮아. 할머니와 조는 어디 있어? 저 동굴에서 쉬고 있어.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우주선 부품이 필요해요. 근처에 마을이 있기는 한데 어두워지고 있어요. 피할 곳을 찾아서 밤을 보내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거예요.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얘들아, 우주선을 고쳐서 우리 시대로 돌아가자. 스카이, 저분 말을 들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봐, 해가 지고 있어. 빨리 동굴로 가는 게 좋겠어. 얘들아, 너희들 왜 그래? 잎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상해진 거야? 마음대로 해. 나 혼자 마을로 갈게. 도치야, 애들이 좀 이상해. 왜 이렇게 춥지? 안 돼. 너희들 말이 맞았어. 이 섬을 먼저 탐사해야겠어. 밖이 정말 추워. 불을 피우자. 클레어, 도와줄래? 라이터를 우주선에 두고 왔어. 넌 휘발유 눈물이 있잖아. 존, 불 피울 나뭇가지 좀 줄 수 있어?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 할머니, 밥, 그 잎 좀 그만 먹어. 그것 때문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이거 놔. 내 친구들은 어디 갔어? 당신들은 누구야? 왜 지구에 도마뱀 인간들이 사는 거야? 여기가 지구라고 누가 그래? 잘했어. 이리 와.
우리 친구인 거 알지? 그래? 난 친구 가져본 적 없는데. 넌 왜 가끔 사람이고 가끔 도마뱀인지 말해줄 수 있어? 그리고 너희 행성은 왜 지구를 닮은 거야? 같은 중력에 같은 식물이 있고 말이야. 모르겠어. 우린 낮에는 사람인데 밤이 되면 도마뱀으로 변해. 친구라는 건 뭐야? 친구는 서로 잘 대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날 보내줘. 그럼 내가 나뭇잎 많이 찾아줄게. 그래, 가자. 멈춰. 도마뱀 행성의 보스가 도착했어. 이제 내가 너로 변해서 영원히 인간으로 남을 거야. 초능력을 가진 내 친구들이 이미 내가 있는 곳 반쯤 왔어. 과연 그럴까? 걔넨 감옥에 있고 다음 보름달까지만 살 거야. 그리고 나서 영원히 사라지겠지. 뭐 그럼 그렇게 유리가 되고 싶으면 나로 변해봐. 그럼 내가 널 바로 깨부술 거야. 걱정 마. 연약함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테니까. 그리고 유리 피부를 없앨 거야. 너야? 왜 안 되는 거지? 누군가의 사랑이 그를 지켜주고 있어. 클레어. 그렇다면 쟤는 쓸모없겠군. 저 녀석을 어떻게 할진 마을 사람들에게 맡기자. 보통 눈물이 나오네. 내 초능력은 어디 갔지? 나도 아무것도 못해. 됐어. 우린 끝났어. 그러면 다르게 행동하자. 거기 조용해. 경비원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행 중이었다고요. 법적으로 우린 통화를 한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니, 대체 무슨 꿍꿍이야? 여기선 단 하나의 권리만 있어. 조용히 하는 것. 얘들아, 스카이! 저놈들이 어떻게 하려는 거지? 들려? 해지오그야. 오, 여기 이 귀여운 건 누구야? 착하지? 더 빨리 스카이를 구해야 돼. 주민 여러분, 오늘 이 남자에 대한 인민 재판을 열 겁니다. 감히 우리 행성을 침략했어요. 우린 이미 열린 마음으로 낯선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끔찍한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그를 벌하시오! 그를 벌하시오! 우리가 어떤 행성을 침략했는지 모르겠는데? 안녕? 말해줘. 여기 지금 지구 아니야? 아니야. 어디 가는 거야? 이제야 왜 엄마 아빠랑 통화가 안 됐는지 분명히 알겠네. 몇 년 전에 우린 이미 하늘에서 우주선을 봤어요. 연금술사, 그 사람은 바로 이 광장에 착륙했습니다. 더 나은 문명을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며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우리를 속였어. 그는 자신의 생명공학 기술을 실험해볼 지원자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행성 사람들은 도마뱀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과학자들은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낮에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술사는 실험을 완성하기 위해 화산 입구에 숨었고 우리 행성 전체에 해로운 물질을 뿌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초대장 없이 날아온 사람들을 처벌할 겁니다. 그럼 넌 그 연금술사보다 나은 게 뭔데? 너희 도마뱀 사람들 내 친구들로 변해서 진짜 친구들을 숨겼어. 당신들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동물처럼 행동하잖아. 안녕 사기꾼들. 빠! 4명이 있어. 스카이, 얘들아, 너희 살아있구나. 할머니랑 조는 안전해. 하지만 우리 초능력을 잃었어. 걱정 마. 뭔가를 생각해낼게. 해지오그, 나한테 와봐.
연금술사가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빼앗았고 여러분은 그에게 화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안에 남은 인간성도 파괴될 겁니다. 네 말이 맞아. 스카이, 우린 동물이 아니야. 우린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의 문명을 돌봐야 해. 다들 용서해줘. 다른 사람 몸에 사는 건 힘든 일이야. 두 번째 약은 여전히 연금술사 손에 있어. 도울게요, 리자드빌 여러분. 연금술사에게 가서 잃어버린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야 돼.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아, 냄새 진짜 지독하네. 유황이야.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이상하네. 난 아무 느낌이 안 나. 스톤 엘레멘탈들이야. 연금술사가 보호를 위해 만든 거지. 우리가 제대로 왔나 보네. 스카이, 우리한테 더 이상 초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연금술사와 싸우지? 아직 내 슈퍼 스킨이 있잖아. 생각보다 더 멋지더라고. 너희가 찾던 거 이거 아닌가? 약을 주면 우린 싸울 필요 없어. 말도 안 돼. 닥터 모빌이야. 내가 싸운다고 누가 그래? 뛰어! 스카이, 안 돼! 야, 메갈로돈, 네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 알아. 널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맥, 있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꿈에서 네가 날 부르는 걸 봤어. 모두들 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난 내가 살아있는 걸 알아. 맥? 리지, 미안. 내가 길을 잃었어. 리지! 리지! 도와줘요. 누가 좀 도와줘요. 다나, 내 집에 그만 쳐들어와. 이틀 지났는데 리지는 아직 실종이고 넌 그냥 막대기 갖고 놀고 있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리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 리지를 겁먹게 할 만한 건 없었어? 리지가 항상 매그를 기다리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었어. 리지는 매그가 멸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왜 네 방에 있는 거지? 리지는 어디에 있어? 리지가 수영해서 가는 걸 봤어. 이런, 빨리 짐 싸. 리지 찾으러 갈 거야. 그리고 바보 같은 막대기는 놔둬. 아니, 이게 리지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나 이 섬 전에 본 것 같아. 매그야, 안녕? 진정해, 진정해. 널 해치지 않아. 난 너의 친구야. 제발 날 먹지 마. 제발 날 먹지 마. 잠깐, 너 내 말 알아들어? 맞다. 그래, 쇠사슬.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잠시만. 우와, 잘했어. 날 위해 돌아와줘서 고마워, 맥. 좋아, 난 준비됐어. 정말 대단했어. 완전 쓰레기네. 이건 네 최고의 발명품이야? 축하해. 목소리 낮춰. 이번이 첫 시승식이잖아. 내 발명품은 비난받기 싫어한다고. 너 진심이야? 우리가 익사하면 너한테 복수할 거야. 리지가 대체 왜 멀리 수영을 해갔을까? 제일 가까운 섬에 있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 그렇지만 리지를 찾을 때까지 우린 돌아가지 않아. 너네 둘이 사겨? 근데 상상도 못하겠다. 왜? 아니야. 생물학 선생님이 마침내 놀리는 걸로 걸렸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섬으로 갈 수 있어? 아니야, 그건 미신이야, 바보야.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라던데? 아주 오래전 혜성이 공룡을 멸종시켰어. 혜성은 아름다운 섬 근처 어딘가로 떨어졌다고 믿어졌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시간과 공간에 균열이 생겼고 그로 인해 섬이 숨겨졌어. 이 섬은 지구상의 모든 멸종 기간 동안 그대로 있을 수 있었어. 빙하기도 아무 영향을 못 미쳤고 문명도 그걸 정복하지 못했어.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 이곳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어. 그리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감옥이었지. 가끔 다른 세계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불길한 유령 안개 형태의 입구가 열려 어떤 사람들은 신화 속 짐승들과 고대 동물들이 그곳에 산다고 하지. 또 멀리서 보면 사람 같아 보이지만 물갈퀴가 있는 잔인한 바다 짐승들도 있지. 그들은 불길한 안개와 함께 나타나 원하는 걸 가져가지. 아니야, 할머니 쪽 동화 같네. 우리 아빠가 안개와 같이 사라졌는데. 미안, 전혀 몰랐어. 나 리지가 수영하면서 사라질 때 물갈퀴를 본 것 같아. 왜 말 안 했어? 서둘러야겠다. 우리 집에 가는 거야. 널 우리 생물학 선생님께 보여드려야겠다.